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최근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아마 자동차 급발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 기아차 레이가 급발진이 3분 이상 발생을 하면서 나타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급발진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등등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그 레이에 관련된 이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또 실제로 나에게 급발진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야? 뭐야? 천천히가 왜? 천천히! 그냥 진짜 미상자야! 켰어. 어? 켰어. 근데 왜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 지금. 야. 여기 이쪽에 탄다고! 브레이크가 안 돼? 안 돼. 브레이크! 사이 브레이크 켰어. 네네네. 안 되겠다, 믿지? 어떻게? 브레이크 안 되면 어떻게 해? 부딪혀 그냥 여기에. 됐어. 가보. 가봐! 우리 안전벨트 안 해서 어떡하냐? 빨리, 안 돼, 빨리. 아니. 살짝. 이거. 됐지. 네네네, 좋아요. 이거. 잡아. 브레이크가 안 돼? 안 돼, 지금. 자기가 안 된다고, 브레이크가. 속도 조절해. 씨. 여보세요. 삼촌. 아니야, 삼촌한테 전화를 왜 해? 지금. 끊어.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차가 안 멈춰요. 브레이크가 지금 안 돼, 지금. 속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사이드 브레이크. 그래, 채웠어, 지금 채우고 있어. 태우고 지금 밟는데도 안 돼. 안 돼, 지금. 뒤. 오토에서 뒤로 풀으래. 과속에 오토에- 주의하십시오. 수동 기어로 변속하래. 어떻게 하는 거야, 수험을? 수동 기어로 어떻게 다운했어. 씨. 어. 깜짝이야. 했어. 속도 줄였어. 안 된다. 속도가 지고 다시 붙어. 다운 계속해서 속도 태우래. 사이드 브레이크 태우래. 사이드 브레이크. 채웠어. 사이드 브레이크 채운다고, 지금. 왼쪽에 사이드 브레이크 발로 밟으래. 왼쪽 저쪽. 밟았어. 지금 밟았잖아. 밟았대. 밟았는데 지금 안. 그래서 지금 다행히. 점점 줄이래 빨리. 안 줄여진다고, 이거. 안 줄어들. 기어 저속으로 줄이래. 지금 갓길인데 제대로 안 돼, 지금. 제어가 안 된대. 계속하면 속도 줄일 거래. 진짜 꺼버리래 그냥. 시동 꺼. 아까 시도 안 시동도 걸려. 안 먹. 됐다. 됐어. 잠깐만. 잠깐 조금 됐어. 아직 지금 불러는 가 살살살. 씨. 갑자기. 완전히 왜- 아직 커지는 건 아니야. 이거 제어가 안 되거든요. 여보 꺼. 사이드 채워 빨리 끄래. 채웠어. 지금 채웠는데 차가 안 멈췄어. 완전히 넘어. 끌렸다 풀렸다 해라. 끌렸다 풀렸다. 이 차 어디로 가야 돼? 지금 그거 불러야지. 이게 견인해야 할 것 같은데. 견인해. 제가 이제 급발진 관련해서 연구회 회장도 맡고 있고, 또 급발진에 대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있고, 또 관련 장치를 개발한다든지, 또 해석이나 분석 같은 거를 아마 수천 건을 했을 겁니다. 보면서 이 사안을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급발진 사안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영상 블랙박스뿐만이 아니라 녹음을 통해서
이 차량 안에서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마 궁금한 부분들이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980년대 초에 자동차에다가 전통적인 기계장치에다가 전자제어 장치, 전자 ECU를 탑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급발진이 발생을 했다. 그게 이제 국내에서 보면은 아마 르망, 대우차 르망이 나올 때 아마 본격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제어 장치와 더불어서 급발진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 원인에 대한 것들은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요. 특히 이제 급발진 사고 이후에 현상의 재현이라든지 또는 관련 장치의 결함이 전혀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운전자가 실수한 것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100건 내외 정도의 사건이 실제로 보고가 되고 있지만은 약 20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약 2,000건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70에서 80%는 실제로 운전자 실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은 전자제어 장치의 이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밝혀져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요, 예전에 그 자동차 급발진 관련 사고가 생기면서 그 보상 금액으로 천문학적인 벌금과 보상금을 받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 진행이 되면서 일부 소비자 측의 전문가 집단이 밝힌 부분들이 역시 전자제어 장치의 오류에 의해서 차가 이상 동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번 레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정상적인 제대로 된 이 행위를 통해서 차를 제대로 세웠을까 하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굉장히 잘했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칼럼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컨슈머 리포트나 이런 데서 자동차 급발진, 즉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였을 때는 세 가지 행위를 한꺼번에 하라고 보통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확 밟아라. 그리고 동시에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으면서 시동을 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죠. 이거 제가 자동차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하지 못해요. 과연 국내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람도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전무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법원에서도 이긴 적이 있느냐? 승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100% 패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실제로 승소하기보다도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제도적 체계가 우리하고 많이 틀리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세 가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속인다든지 또 어떤 리콜을 안 하고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지연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또 보상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냐면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망할 정도죠.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국내에서는 100% 폐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죠. 전자제어 이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 이후에 재현도 안 되고 또 흔적도 남지 않기 때문에 또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자동차의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결함을 밝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 같은 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소비자한테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특히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자사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제작사가 밝혀야 되는 구조예요. 우리하고 반대로 되어 있죠. 또 세 번째는요, 국내에서는 자동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각종 동호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난리가 나도 정보가 움직이는 것이 너무 굼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는요, 같은 차종에 몇 건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은 미국의 NHTSA 도로교통안전청 같은 공공기관이 소비자 중심으로 나서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인 레몬법 같은 것이 미국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미국의 이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인 레몬법을 벤치마킹해서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한 대도 교환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부분이 기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급발진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가지 이제 소비자분들도 궁금한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원인을 정확히 못 밝힌다면은 최소한 운전자가 운전할 때 행태를 알릴 수 있는 정보를 메모리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2008년 이후 차량부터는요, OBD2라고 해서 운전석 왼쪽에 진단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오는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제대로 저장을 해서 쓰게 되면은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정보는 특히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운전자는 본인이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와 과속 페달, 이게 바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만 내가 정상적으로 밟고 행위를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차 제작사가 밝혀야 되는 구조라고 분명히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요, 자동차 제작사가 노력하고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2~3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개발하고도 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연구회에서도 한 8년 전에 이런 장치를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기자분들한테 나눠주면서 탑재도 했었습니다. 이거 담백한 모양이고요. 장착하기도 좋고 또 저장도 굉장히 오래 저장할 수 있고 정보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게 되면은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급발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안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 더 노력을 게을리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EDR이라고 해서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의 약자죠.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입니다. 이거 보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명 EDR은 자동차 메이커의 면죄부라고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운전 행태가 일부분만 들어가 있고요. 전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정보의 신뢰도 측면도 고민이 좀 되고요. 주로 엔진의 출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외적인 부분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자가 급발진이 생겼을 때 EDR 자료를 보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뢰성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현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레이 사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요, 과연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심지에서요, 보통 급발진이 생기면은요, 일단 사람의 심리가 차를 피하고 봅니다. 왜? 그 다음에 내가 조치하면 차를 세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 같은 데서 차를 몇 대 피하면은 자동차의 속도는 이미 100km가 넘어갑니다. 이 상태가 되면 거의 죽은 목숨이죠. 왜냐하면은 도심지는 주로 수직구조물, 즉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같은 게 많습니다. 이런 거에 차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요, 에너지가 분산이 되질 않고 집중이 되고요. 또 에어백도 잘 터지질 않기 때문에 중상 이상 사망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냉정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차가 빨리 정지시키면은요, 자기 목숨은 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차가 서 있으면요, 급발진이 생겼다 그러면 이 차를 피하지 마시고요. 차 뒤를 모서리 부분 말고요, 똑바로 이렇게 박으세요. 충돌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충돌시키게 되면은 이 에어백도 제대로 터지면서 또 에너지를 다른 차에다가 전해주기 때문에 차가 여러 대가 부서질 수가 있어요. 여러 대 다중 추돌 사고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망 확률을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를 세운 차들, 차가 충돌해서 급발진이 생겼을 때 빨리 세운 차들은요, 차만 부서지고 액땜을 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좀 냉정하기도 하고 또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들이지만은 실제로 급발진이 생겼을 때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급발진을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름에는 1~2분, 겨울에는 2~3분 정도 충분히 워밍업해서 오일을 전체 뿌려주는 상태죠. 엔진에다가. 그때 내려서 차 한 바퀴 돌아보면서 타이어나 차 상태를 보시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놓게 되면 자동차의 상태가 워밍업이 됐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급발진의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좀 습관을 좀 긍정적으로 여유 있게 정비나 또는 이런 예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급발진이 혹시라도 발생을 했을 때, 또 내 가족이 발생을 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참조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레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유심히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